피곤한 남편! 저희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따뜻한 안방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저 합격한 날이에요. 저 취업했어요. 네, 어디를 취업하셨죠? 저 취업 상담사 취업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저와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제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저 합격 과정과 합격 썰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오늘은 실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 만들려고 합격한 겁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직업 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유망 직종에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상담직 공무원도 생겼거든요. 어쨌든 간에 직업상담직이라는 직업상담직이라는 직업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오히려 나이가 든 게 더 메리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도전하는 직업이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와이프가 일을 하다가 저 때문에 경상도 내려오게 됐는데 무작정 경력 단절이 좀 조심스러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이제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중에 아기를 다 키우고 나서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타협점을 찾은 게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었고요. 그게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제가 대학을 인문계열을 나왔는데 이공계열 웬만한 자격증들이 거의 다 이공계열을 나오신 분들이 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어떤 한 조건 없이 바로 시험을 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자체가 또 직업상담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모두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기사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전공을 하거나 공대 졸업을 해야지 기사 자격증을 바로 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분이 기사 자격증을 따려면 기능사를 따고 산업기사를 따고 기사를 따야 되고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직업상담직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신 고졸이신 분들 경우에는 학점을 어느 정도 대학 과정에 학점을 취득은 하셔야 된다는 것. 그거 하나 말고는 이제 저와 같이 일반적인 과정을 밟아 오신 분들이라면 어떤 학과에서 전공을 마치셨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울산 내려오신 지 별로 안 되셨는데 자격증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자격증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은 투자를 해야지 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나요? 사실 주변에 직업상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저보다 빨리 자격증을 딴 친구도 있었는데 직업상담직 자격증이 필기는 문제은행식이라서 아무래도 쉬운데 실기는 이론을 달달 외워서 A4 용지 같은 데다가 그냥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서술형으로 다 써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한 번에 붙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대체적으로 1년에 기회가 3번이 있습니다. 3번이 있는데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2년 안에만 실기시험을 붙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때 남편이 저를 좀 이렇게 압박하지 않았다라면 한 1년까지도 못 따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사실 그거 시험 치러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계속 공부 안 했어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기를 울산에서도 안 보고 저기 광양까지 가가지고 일주일 진짜 급하게 공부해서 붙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조카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조카 보러 놀러 가는 김에 그냥 자격증 따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정리하자면 중요한 얘기를 안 해서 산으로 간다. 중요한 얘기를 안 해서 그 자격증을 이제 저희가 이제 울산에 사는데 울산에 필기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일찍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이제 자기는 필기 시험 안 보겠다 했지만 저는 이제 이 시험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라도 가서 봐라. 이렇게 좀 약간 푸시를 했고요. 그때 이제 와이프 형님이 살고 계시는 순천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됐고 순천 옆에 이제 광양이다 보니까 시험장 광양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공부 기간이 거의 2주? 필기는 진짜 2주 만에 합격한 친구가 그냥 무조건 필기 문제집만 달달달 외워라. 그것만 보면 된다 해가지고 진짜 이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필기만 엄청 풀어서 그래서 가서 올대결에 합격을 했어요. 대부분 기사 시험이나 다른 큐넷에서 지원하는 시험들이 이론을 공부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사람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업 상담직 같은 경우는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문제집 위주로 반복해서 풀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건 성향 차이라서 성향 차이여가지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아예 안 들어. 저도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처음이라
공부가 진짜 처음에 안 됐어요. 이렇게 필기부터 공부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우선 직업 상담직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좀 더 정확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 많다면 저희가 영상을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자격증을 3달 만에 취득을 하시고 나서 이제 갑자기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그 취업할 곳을 찾게 되었고 또 그 취업할 곳은 뭐 어떤 취업 전형으로 사람을 뽑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자격증을 따고 났는데 좀 허무하더라고요. 막상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아서 이미 직업상담직이라는 직업 자체가 많은 뭐 한 센터 안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한두 명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사실 경력자들을 우선시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다 포기하고 그냥 직업상담직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랑 이제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갑자기 집 옆에 어떤 센터 같은 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봤던 거여서 아 오빠 저기 무슨 센터 생기나 보다. 저기에 이제 그러면 직업상담사나 취업상담사 한 명은 뽑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무조건 따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게 웬걸 거기서 정말로 세 명, 그러니까 취업상담사라는 직업을 3명 뽑고 직업상담직을 1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력서 제출했죠. 바로 서류부터 넣었죠. 여기서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직업 상담직 관련된 공무원이 생긴 게 2년 정도 됐어요. 네, 2018년부터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선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뭐 갈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도 있고요. 그 관련된 무기계약직도 있고요. 뭐 일반 뭐 고용노동부나 이제 와이프가 취업한 여성세대센터에 뭐 계약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일반 계약직이랑은 다르게 경력이 쌓여가는 거고 이 경력이 나중에 공무원으로도 취업하든 아니면 다른 무기계약직으로 취업하든 다른 센터로 취업할 때 인정이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이가 또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50대, 60대의 분들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잘 아시네요? 네, 지금 와이프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번 여성세대센터 지원하면서 그 뭐 어떤 전형으로 최종 합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차로는 우선 우리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구청 시청에서 이력서를 먼저 제출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서류 전형 30점에다가 이제 면접 전형으로 70점을 획득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합격한다고 그 전형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 가장 키포인트는 필기시험이 없다는 거네요. 네, 필기시험은 없죠. 왜냐면 이미 자격증을 딴 사람들 위주로만 보니까 필기시험을 다시 볼 필요는 없죠. 근데 대신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고용노동부에서 뽑는 직업상담원이라던가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공무원의 직업상담직은 필기시험을 무조건 쳐야 되고요. 네. 그러면 우선은 처음 그 직업상담직을 경험하기 좋은 직종에 지금 취업을 하게 되신 거네요. 네, 저도 몰랐는데 저희 면접해주는 담당자분이 제가 지원한 곳이 1년 단위로 무조건 다시 새로운 직원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경력자만 뽑지 않아서 오히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신입들도 한번 가볍게 이제 직업상담직을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어제 면접을 보고 오셨는데 면접 봤을 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분위기는 제가 궁금했던 분위기가 첫 번째. 다른 기업들이랑 다르게 뭐 복장은 사람들이 편하게 입고 오던가요? 아니면 일반 기업 면접처럼 정장을 입고 오던가요? 저도 그게 진짜 엄청 고민이어서 오빠한테도 엄청 그랬잖아. 이거 뭐 입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쫙 다 정장으로 빼입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저보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저와 같은 나이를 가지신 분들도 다 위아래 다 풀 세트로 정장을 많이들 입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위에 마이까지는, 그러니까 자켓까지는 입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면접 복장은 다 준수하고 갔습니다. 뭐 정장 치마를 입고 이러진 않았고요. 그냥 바지에 와이셔츠 이렇게.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이제 면접관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1대1이었나요? 원래는 다대 1로 해서 면접관 4명에 1명씩 지원자들이 들어오는데 이번이 이제 코로나여서 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칸막이를 다 치고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다 준수한 상황에서 칸막이까지 설치 후에 면접관 4명에 2명, 지원자 2명 이렇게 면접을 봤어요. 근데 저는
저희는 신입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3명이 계셨는지 3명이 들어갔어요. 저 포함. 그러면은 그 면접관 네 분은 어떤 위치에 있으신 건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여쭤봤더니 그 센터장님들이나 뭐 인력을 위한 뭐 무슨 인력 지원 업체장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지원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명확하게 알 수는 거를 없죠.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관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맞아요. 약간의 압박이 될 수 있는 면접을 받았다고 제가 와이프한테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들었습니다. 남성 면접관 2분, 여성 면접관 2분으로 돼 있었는데, 조금 여성 면접관 2분께서 유독 좀 어려운 질문을, 좀 소위 말해서 빡센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나요? 저랑 남편이랑 이제 모의 면접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남편이, 이거 물어볼 것 같은데? 이랬던 게, 임신 계획 있냐고. 아무래도 신혼이니까. 그래서, 근데 내가 설마 그 여성 세일센터인데 여성한테 가장 민감한 문제를 면접에서 그렇게 차별적인 문제를 물어볼까 했는데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더 계획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저의 합격 여부에 따라 아기는 오늘 있을 수도 있고 내년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면접관님들께 달려있다고 그렇게 그냥 웃을 수 있게 말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임신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이제 취업이 조금 힘든 조건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여성 세일센터가 생겼는데 그 세일센터에 취업하려고 지원하는 지원자한테 임신을 물어보는 그 자체가 모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사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씁쓸하게 받아들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울산 내려오신 지 별로 안 돼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면접 합격하고도 오늘 되게 기분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이게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만두고 취직을 하면 아무래도 공부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복잡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해에 취업이라는 결과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얻게 된 것도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처럼 이렇게 자격증을 따자마자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진짜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보고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내년에는 열심히 취직하고 남편한테 생색 내지 못하게 돈도 벌어다 주고 네, 우리 와이프 항상 어디서든 잘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취업상담사로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와 같이 이런 직업상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짧고 굵게 저 와이프의 첫 결혼 후 취업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저희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맞벌이 하시는 분들 돈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이 12월 30일인데요. 12월 31일이나 1월 1일 날 앞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돈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또 새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공유를 해드릴 건데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남편한테 다 주려고요. 남편이 관리하거든요, 돈을. 돈 관리는 이제 누가 하는 게 뭐 중요하진 않고 좀 더 현명하게 돈 쓸 수 있는 사람이 돈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우선은 그럼 오늘 이렇게 급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